네, 그녀들의 수다방 시간입니다. 네, 제가 교수님을 소개할 때 네. 학교 이름을 좀 잘못 얘기해요. 그런 것 같네요.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네. 달라스 침례대학교인데 제가 네. 달라스 침례신학교라고 말했습니다. 네. 네. 달라스 침례대학교 교수님이신 김종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여기 보시고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달라스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종환입니다. 네, 깔끔하십니다. 정말 네, 깔끔하세요. 저희가 아까 저희들도 이렇게 좀 실수를 했는데 네. DBU라는 그 종합대학에 대해서 그래도 이렇게 좀 저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베프티스트가 있다 보니까 침례 신학교라고 자꾸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학교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달라스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 DBU는 미국 남침례교단에 속한 한 50여 개의 대학교들 중에 하나인데요. 네. 4년제 종합대학교이고요. 네. 저희 학교가 1898년에 시작됐습니다. 와, 역사가 기네요. 현재 단과대가 8개가 있고요. 그 8개 단과대 내에 학부 전공이 84개, 우와. 석사 과정이 34개, 네. 그리고 박사 과정이 2개가 있습니다. 네. 현재 재학생은 한 5,000명쯤 되고요. 그 중에 한인 학생이 지금 한 30명 정도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한인 학생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과거에 좀 더 많았던 때도 있는데 네. 요즘에 뭐 팬데믹이니 뭐니 해가지고 한인 학생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네, 네, 전 네. DBU 가봤는데 네. 너무 예쁘고 정말 그걸로 분수대. 유명하잖아요. 너무 맞습니다. 예쁜 걸로. 네. 그래서 교정이. 네. DBU 하면 아무래도 캠퍼스가 아름다운 네, 게 유명. 첫 번째 유명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그 야구 팀이 있는데 네, 야구 팀이 맞아요. 전국적으로 아주 손꼽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어서 그걸로 유명하고 또 우리 그 초등학교 교사 양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 사범대학인 거죠. 네, 네. 그게 전국에서 1위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유명하고 그래서 유명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네. 교사를 꿈꾸는 우리 네. 그렇죠. 뉴스들이 네. DBU에 도전하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DBU 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건 이제 유학생 한인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이민자들도 굉장히 자녀들이 많으신데 아까 교수님 잠깐 언급하셨는데 DBU라는 학교에도 충분히 이렇게 좀 많이 지원을 하고 해도 되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학교 소개를 좀 부탁드려봤습니다. 그런 네. 거 생각하면 네.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런 그러네요. 옛날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네. 굉장히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가까이 있는데 그냥 네. 신학교라고 생각하는 네. 사람들이 많아서 네, 네. DBU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를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네. 근데 DBU는 그 일반 종합대학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DBU 가면 다 사역자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맞습니다. 네, 이제 특별히 이제 그런 소명이 있는 아이들만 가는 곳이라고 그쵸. 이제 맞아요. 저희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종합대학이라는 오늘 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네. 저희들이 짚고 시작부터 넘어가네요. 너무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텍사스 내에 네. 그 기독교 학교가 많습니다. 네, 네. 포트워스의 TCU, 네. 달라스의 SMU를 포함해서 기독교 대학교가 텍사스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보수적인 학교가 DBU입니다. 네.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건전하고 또 그 위치 자체가 네. 마치 섬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쪽에는 호수가 있고 네. 넓은 호수가 있고 한쪽에는 큰 교회당의 그 파킹랏이 있고 네, 네. 또 남쪽에는 그냥 빈 산 같은 그런 게 있고 그 귀퉁이를 그 달라스 경찰국에서 사격 연습장으로 사용한대요. 그런 거 있고 북쪽에는 그냥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DBU는 이렇게 네. 둘러싸여 있는 것이 네. 다 조용합니다. 맞아요. 굉장히 그래서,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차가 없으면 좀 불편하긴 한데 네. 어쨌든 섬처럼 안전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교수님 되게 떨리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교수님이 좀 떨려요. 얼마나 학교를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막 결정적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막 느껴져요. 벌써 네. 감동이에요. 그게.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네. DBU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많습니다. 네, 많이 네.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네. 저의 삶이 DBU를 인해서
확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아니면 저의 삶이 바뀌었다기보다도 네. 제 페이스로 확실하게 들어가도록 하는데 DBU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제가 네. 94년에 미국에 돌아와 가지고 그때 돌아올 방법이 별로 이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긴 하는데 네. 괜찮습니다. 네. 제가 군대를 안 마치고 미국에 이제 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92년에 이제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네. 방위로 네. 공군 대학에서 방위로 18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돌아오려고 하니까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생각이 없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다시 학생이 됐죠. 저는 이미 기독교 교육학을 해서 박사 학위를 갖고 있었지만 네.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MDiv Master of Divinity에 인롤 다시 했습니다. 저희 네. 모교인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 네. 그 이제 MDiv 과정에 입학을 해갖고 그 여름에 왔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네. 방위로 생활을 하면서 네. 그때 월급을 6,800원을 주더라고요. 6,800원 한 달 월급. 한 달 월급을 공군대학에서. 네. 그러니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아침마다 그 시사 영어사 옛날에 ELS라고 네, 네. 부른 게 있었어요. 역삼동에 거기 네. 나가서 영어 강의하고 그래서 그 받은 돈으로 네. 생활을 하고 그걸 남은 걸 모아서 비행기 표를 3장을 산 거죠. 네. 집사람 거랑 저희 아들 거랑 제 거랑. 네. 그렇게 하고 왔으니까 돈이 있을 수가 그 없잖아요. 비행기 표만 갖고 오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 와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선 당장에 돈이 없으니까 네. 그 푸드 스탬프 받고 푸드 네, 스탬프 네. 인로하고 그 집사람이 임신 중이었어요. 그 둘째 임신 중. 아들은 이제 3살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윅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네. 우유랑 뭐 유제품들 그렇죠. 이렇게. 그 Women, Infants and 네. Children 이렇게 네. 해서 윅 프로그램 그거 해서 나오는 그 큐판 가지고 우유랑 뭐 치즈랑 이런 거 사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 도서관이 있어요. 로버츠 라이브러리. 맞아요. 네. 거기에서 화장실 청소, 아이고. 1, 2, 3층 남자 여자 화장실 청소하고 청소하시고.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화장실 청소 자체는 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네. 1시간이면 다 끝낼 수 네. 있는데 마음이. 참 어려운 게 이거 그 버킷 네, 네. 큰 통이 있어요. 동그란 네, 통 네. 안에 케미컬도 여러 가지 들어있고 또 그 솔이나 네, 또 네. 걸레나 도구들. 이런 거 들어있거든요. 네. 그걸 밀면서 가는 게 참 그 마음이 별로 안 좋은데 아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뭘 하십니까? 이렇게 그것도 확인 사살까지 하는 네. 아는 사람들 만나면 네. 그때 참 힘들었어요. 청소하는 거 뻔히 아는데 뭐 하냐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어렵게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삶을 살게 됐는데 문제는 여름을 그렇게 지내도 가을 학기에 등록할 돈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총장실을 갔지요. 오. 그때 새로운 총장님이 네. 이제 켄 햄필이라고 하는 총장님이 오셨는데 그 네. 총장실에 가서 제가 총장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인터내셔널 학생인데 네. 지금 박사 학위는 있고 석사 과정에서 지금 다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게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공부 못할 것 같으니까 네. 저를 교수 되게 해주십시오. 어머, 정말요? 네. 제가 첫 번째 한인 교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그랬더니 이분이 네. 하시는 말씀이 학력은 괜찮은데 네. 경력이 안 된다고 그렇게 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거기를 나와서 몇 주 후에 DBU에 갈 일이 생겼어요. 네. DBU가 그때는 조그만 학교였어요. 학생이 뭐 한 2,800명 이렇게 되고 그때 게리 쿡이라고 하는 총장님도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한인 커뮤니티 내에 DBU를 소개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우스웨스턴에 재학 중인 학생들 몇 명을 불러서 네. 이제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하는 중에 DBU는 어떤 학교인가 소개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 12명, 뭐 15명 이렇게 초청이 됐는데 그중에 이제 같이 오게 된 거죠. 같이 오게 됐는데
한국 사람들이 항상 늦게 가잖아요. 네. 코리안 타임 그때만 해도 코리안 타임 네. 30분, 20분, 30분 늦게 네. 저는 5분 일찍 갔어요. 네, 그 12명 중에 한 분이셨던 그렇죠. 거죠? 네. 5분 일찍 갔어요. 그랬더니 네. 총장님이 이미 기다리고 있지요. 어머, 네.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이제 식사를 하면서도 옆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하던 중에 이제 제 얘기가 나왔지요. 네. 그래서 제가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의 첫 번째 한인 교수가 되고 싶은데 경력이 없어서 안 된다고 네.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때 총장님이 I will help you 오. 이 네 단어 오. 그거 이야기한 제가 잊을 수 없는 네, 네. 단어 네. I will help you. 하나님의 그러고 나서는 그 음성처럼 자리에서 들렸을 그냥 것 같아. 인터뷰가 시작이 되고 네. 부총장들 오고 이렇게 인터뷰하고 그냥 곧바로 거기서 풀타임이 되는 거예요. 임명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래서 이제 티칭 포지션은 네. 오픈되어 있는 게 없고 네. 지금 현재 레지스트레이스 오피스에 어소시에이트 레지스트라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네. 네. 일을 좀 하고 있으면 옮겨주겠다고. 티칭 포지션 나오면 네. 네.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파트타임으로 강의를 하고 오.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1년 후에 이제 그 카운슬러로 아카데믹 카운슬러로 위치가 바뀌고 계속 파트타임으로 강의하고 그리고 한 2년 있다가 이제 풀타임 티칭으로 되고 와. 그렇게 해서 DBU에서 5년을 있었죠. 네. 5년 있으니까 사우스웨스턴 이제 연락이 경력이 생겼잖아. 전화가 네.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우스웨스턴에 경력을 와서 이제 쳐주겠다. 좀 이렇게 같이 네. 사역하면 좋겠다. 네. 이렇게 이제 초청을 받아서 네. 99년에 사우스웨스턴에 DBU에서는 괜찮으셨어요? DBU에서는 이제 총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죠. 네. 제가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때를 위하여 우리가 어머. 닥터 킴을 트레인했다. 그 총장이 그렇게 하면서 네. I bless you. 와. 그러니까 내 축복으로 내가 가는 거를 축복한다 이렇게 하면서 보내주셨어요. 어머. 그래서 사우스웨스턴 가서 10년 동안 이제 사역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 한인 교수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강의도 하고 언더그래주에이트 프로그램이 있었고 네, 또 네. 평신도 석사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관할하는 네. 그런 그 부서의 이제 디렉터로 네. 거기서 있다가 칼리지가 생기면서 네. The College at Southwestern이 생기면서 이제 저희 그 부서가 그 칼리지에 흡수가 되고 제가 부학장으로 네. 5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어. 그러다가 2010년에 다시 또 DBU로 가셨다고. 2010년에 네. 우리 그 DBU 총장님이 다시 오는 게 어떠냐고 어머. 이렇게 해서 알겠다고 못 이기는 척하고 네. 사우스웨스턴에서는 괜찮은데. 이미 사우스웨스턴에 변화가 많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한인 교수로서 7년 동안 있었는데 네. 7년 있고 나니까 두 번째 한인 교수가 네. 2007년에 왔고 그러셨구나. 2008년에 4명이 더 왔고 와, 네. 그래서 2010년까지는 2010년 되니까 제가 더 이상 안 있어도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DBU에서 오는 게 어떠냐고 할 때 알겠다고 그래서 곧바로 2010년에 와갖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와, 그런데 그 정말 오늘 그 I will help you, 너 그 쉬운 단어가 이렇게 감동일 수가 있나 아니, 싶어요. 네. 저는 들으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사실 총장님한테 그렇게 너무 친구처럼 그렇게 편하게 그것도 제가 하고 싶은 저는 거예요. 너무 하고 싶은 담대하신 이야기예요. 게 너무 네. 정말 두드리는 자에게 학생들에게 네. 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네. 우리 그 선생님이 계셨어요. 중고등부 선생님이 교회 학교 선생님? 교회에서 네, 네. 김의식 목사님. 그때는 이제 김의식 선생님이 그분이 김.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중고등부를 만들었죠. 네. 그 중고등부를 만들고 영어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 제안을 하셨어요. 그분이. 앞서가신 분이네요. 네, 되게. 그렇죠. 네. 그래서 영어 공부, 성경 공부하는데 첫 번째 레슨이 마태복음 7장 7절이었어요. 네. Ask, it shall be given to you. Seek, you shall find. Knock, and it shall be open to 네. you. 이런 성경 구하라,
주실 찾으라. 것이요. 찾으라. 네.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네. 그리하면 열리리라. 이거를 가지고 첫 번째 성경 공부를 했어요. 영어 성경 공부. 거기에서 이제 뭐 문법도 따지고 내용도 네. 따지고 이런 거 했지요. 그 중요한 레슨이 뭐냐 하면 구해야 된다는 거, 찾아야 된다는 네. 거, 문을 두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SK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Ask, seek, knock. 네, ASK. ASK다. 그래서 그게 늘 염두에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네, 이런 네, 말도 있고. 네. 그래서 내가 소수계로서 이력서 내고 네. 또 신청서 내가지고 순서 기다리면 네. 내 차례가 올 가능성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네. 의사결정자에게 네. 가야 된다. 네. 그래갖고 그냥 곧바로 총장실로 간 거죠. 근데 그게 와. 아무나 가지지가 않아요. 그 가가지고 그 문 넉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용기가. 근데 물론 그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또 용기를 갖지 않으면 안 네. 돼요. 그래서 네. 용기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꿈도 꾸고 네. 많은 사람들이 비전도 갖고 있지만 다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는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나 꿈이나 비전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가자. 믿져야 본전이에요. 네. 어차피 저는 그 학교의 교수가 아니니까 네. 교수 안 된다 해도 이런 거 그럼 안 아무것도 되나 없잖아요. 보다. 네, 이럴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갈 수 있었던 거죠. 멋있어요. 그 용기 내기 전에 그래도 그 문 앞에서든 걸어가는 길에 어쨌든 기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전이든 계속해서 그렇죠. 네. 어떻게 하나님께 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뜻이 네.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죠. 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뜻이면 되리라. 네.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고. 그게 진짜의 뭐. 용기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어떤 하나님 빽이 있으니까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것이 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네. 안 됐을 때에 실패했을 때 네. 좌절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어차피 내 것이 아니었거든요. 네. 진급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 학교에서 또 진급이 그렇죠. 있어요. 네. 진급이 되는 것도 그 윗자리가 어차피 내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급이 안 됐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네, 네. 전 그렇게 생각을 하며 네. 살아왔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DBU가 제 삶에 있어서 그러네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네, 한 네. 거죠. 네. 그날 저는 말씀하세요. 중학교 때 그 마태복음 7장 7절 네. 말씀으로 이렇게 삶이 그렇게 진취적으로 바뀌신 것 같은데 네. 또 16살 때 또 모태신앙이었지만 16살 때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도 궁금해요. 수련할까요? 16살은 뭔지 모르겠는데 정말요? 확실히 기사에서 모르겠는데요.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네. 제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였는가, 네. 언제 그렇게 따지면 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어려서부터 늘 교회에 다녔거든요. 네. 저희 집안뿐만이 아니고 친척들이 다. 제 목사님이 김종윤 목사님이 저희 외삼촌 하세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뭐 집안 다 거기에 있고. 근데 이제 중학교 입학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죠. 이것을 그냥 문화로 네. 내가 자라난 그 가정의 또 친척들 사이의 문화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인가 아니면 내 개인의 신앙으로 네, 받아들여야 네, 것인가. 그런데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입으로 시인을 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 다 있는데 그 앞에 서서 네.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없으면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제 개인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거를 이제 교인들 앞에서 저희 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구원받은 침례받기 전에 다 그런 간증을 해야만 했어요. 저희 교회 선언을 분위기가. 한 거네요. 예수 시인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날 침례를 받았죠. 그 중학교 1학년 때였죠. 근데 이 모습 약간 많이 안 변하셨죠? 이 외모가 글쎄 사람들은 안 변했다고 하는데 그러셨을 것 같아. 왠지 안 변했다고 별로 하는데 변하지 변했겠죠. 아니 근데 되게 그 모습이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 교수님의 그 중학교 1학년 모습이 갑자기 상상이 되면서 얼마나 야무졌을까. 그 앞에서 선언하는 그 제가 학생이. 사실은 국민학교 6학년 때 키가 다 커가지고 그때나 정말요? 지금이나 그 키가 비슷해요. 그럼 되게 그 컸겠네요. 키 자체는 별로 안 변했어요. 그럼 되게 컸겠어요. 그렇죠. 그때는. 저희 반에서 제일 크다고 그러니까, 했고 우리 옛날에는 그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번호 키 순서대로 번호로 매겼어요. 제가 중학교 갈 때 저희 반에 70명이었는데 68번이었어요. 68번. 거의 끝이었네요. 키가요? 네. 고등학교 졸업할 때 2번이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2번. 한 번도 커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참 어렸을 때 사귀었던 친구들 지금 만나면 야, 참 똑같다. 사람 팔자 모를 일이다. 저는 그때 이야기하죠. 궁금한 게 이제 중학교 때 그렇게 또 침례 받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자라던 그 소년이 청년이 그러니까 침신대에서 신학 공부하시고 기독교 교육과 그 선택도 사실 궁금했거든요. 지금 기독교 교육과 교수님이 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그런 기독교 교육에 대한 또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거에 대한 그 마음을 어떻게 또 꿈을 갖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많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저는 정치하기를 원했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참 내가 낳기 전에부터 아들을 낳게 되면 서원기도 하셨구나. 바치겠다. 저희 어머니가 한나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16세 구원을 받고 집안에서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 성장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님과 또 오빠 하나, 남동생 셋이 있는데 다 이제 크리스찬 되게 전도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신앙의 본을 보였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불신자하고.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찬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서원을 했지만 그때 상황이라는 게 그래서 뭐 산 몇 개 넘어 이모가 소개해준 예전에는 남자하고 결혼하게 됐는데 저희 아버지 집안도 불신자 집안이고 핍박을 많이 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 첫날 결혼식 첫날 패백하는 데부터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패백을 하는데 조상들을 위한 이제 상을 차려놓고 거기 절을 해라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는 여기 절 못하겠습니다. 어머.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댁 사람들은 네가 거기 절을 안 하면 우린 절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돌아앉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쟤는 시댁 식구들한테 절 안 하면 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서 그냥 버틴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손님들은 떠나가고 결국 이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옛날에 징용 가셔서 이제 안 계셨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결국 그냥 돌아앉으셔서 저희 어머니가 절하고 그렇게 시집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핍박은 날로 더해졌죠. 왜냐하면 자식이 안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뭐 콩밭을 큰 밭을 주고 뭐 여기 메라. 밭을 메라 이렇게 콩쥐팥 지금 생각나는지 모르겠네. 밤새 그거를 메고 네. 그 다음날 교회 가고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네. 그런 핍박의 강도가 점점 심해진 게 자식을 못 낳았으니까 6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교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이제 한나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7년째 제가 난 겁니다. 그 후에 이제 또 아들들이 또 나고. 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네. 마침 제가 대학 시험도 잘 못 봤고. 네. 그래서 겸사겸사. 그래서 서울에서 좀 재수하는 것도 좀 부끄럽고. 네. 그리고 이제 대전에 가서 대전 침례신학대학교를 갔는데 목사가 가서도 목사가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기독교 교육을 선택을 한 겁니다. 네, 조금 네. 옆으로 비껴가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기독교 교육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셨구나. 그럼 기독교 교육을 거기서 3년 하시고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그렇죠. 오셔서 한국에서 그렇게 3년 하고 이제 4학년 과정을 미국에서 하면 미국에서도 졸업하고 한국에서도 졸업하는 그런 그 자매교련 제도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1년짜리 교환학생으로 왔던 거죠. 네. 그 1년 교환학생으로 와서 결혼하시고 안수 받으시고 아이 낳으시고 박사 받으시고 그렇죠. 그걸 다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1년 와가지고 보니까 한국 가서는 제가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집이 뭐 굉장히 좀 가난한 그런 편이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그 시장에서 이렇게 그 테이블 2개 놓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채소를 놓고 장사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하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으면 뭔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남기로 한 거죠. 그래서 미주리에서 이제 학부를 마치고 사우스웨스턴에 입학을 해서 이제 석사하고 박사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셨구나. 그래서 공부를 기독교 교육을 계속했지만 사실 전공은 청소예요. 청소. 전공은 청소를 그냥 매일매일 청소를 하면서 그래도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껴가려고 기독교 교육을 선택했지만 지금 쭉 어떤 가르침의 사역 현장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거를 정말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서 어떨 때도 그런 결국에는 안수도 받으셨고요. 인도하심을 그래서 느끼셨는지. 침례신학교 가서 이제 저는 그 재수한다는 생각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죠. 밤낮으로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집중해서 하셨구나.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1년 거의 끝날 때쯤 돼서는 결정을 해야 됐죠. 다시 시험을 볼 거냐 아니면 계속 있을 거냐. 근데 다시 보는 것도 용기가 별로 안 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했죠. 처음에 가서는 그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개인 기도실 가서 울면서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제가 왜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나중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만일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면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설계를 했죠. 삶을 설계를 한 거죠. 그래서 언제 토플을 보고 언제 유학을 가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교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그대로 또 이루어 가신 거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억제할 수 없는 그런 감정으로,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회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을 통해서. 그렇지만 이 모든 거는 성경에 근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에게는 뭐
바울에게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건 아니고 네. 기회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이루어 주셨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렇게 하셨지만 그때 어떤 교수님의 마음이 열어주시면 뜻이고 아니면 아니라는 어떤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 그게 수반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네. 어차피 네. 이게 뭐 제가 추진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되는 게 아니더라. 네, 네, 이런 네. 거를 경험을 네. 했었죠. 제가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잘했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딱 봐도 이게 지금 회장 얼굴이에요. 학생 회장 얼굴. 그래서 늘 반장을 했습니다. 그러셨을 그래서 것 같아요. 리더십. 지금도 한국 가면 그 친구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네, 저희 네. 친구들 만나면 저를 반장이라고 여겨줍니다. 네, 여겨주고 네. 어떤 친구들은 농담삼아 반장 한 번 반장은 영원한 반장 이렇게 세워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김반장. 네. 그러니까 리더십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 네. 그 주인의 자리를 바꾸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생각해 보면 제가 정치하기를 원했는데 만일에 정외과 가서 네. 정치에 입문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네, 이런 네. 생각 가끔 해봐요. 네, 네, 네. 그러면 그 끔찍합니다. 지금 되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네. 끔찍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제가 상상한 것 이상이고 네. 더 위대하고 아멘. 더 귀하고 네. 더 놀랍고 네. 더 복되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삽니다 요즘. 아멘. 근데 그 국회의원처럼 생기신 분들도 네, 저희 찬양 네. 한 곡 듣고 조금 네. 쉬었다가 네. 또 이제 교수님께서 쓰신 그 책 이야기도 하고 네. 또 자녀 이야기도 네, 너무 자녀 궁금합니다. 양육 네. 교육 이야기도 네.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소코 그녀들의 사모함 최다영. 백하영입니다. 그녀들의 사모함은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으신 분 문 두드려주세요. 똑똑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그녀들의 사모함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